자, 이게 너희들이 시험이라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거야. 보자. 자, 시험 눌렀어요. 자, 일단 시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시험을 왜 보냐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도대체 왜 볼까? 보통은 시험을 보는 목적이 있어. 시험이라는 것은 너네들이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시키는 게 시험의 목적이야. 사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시험을 안 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도 안 보고 대입시험도 안 보고 수행평가도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과연 공부를 할까? 공부를 할 이유가 없지. 왜? 수업이라는 거는 뭐 재밌어서 듣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학교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의 존재 이유야. 시험을 안 보면 뭐하러 너희들이 배우러 오겠어. 강제로 시키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사실은 너네들이 여태까지 배운 것을 정리시켜주는 게 시험의 목표거든. 한번 정리해봐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아시아 뭐 전체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적으로 구분되고, 이 성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너네들의 고입, 대입, 진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진학을 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단은 뭐 성공의 하나의 시작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이 점점 비중이 커진 거지. 원래 시험을 보는 목적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는 거야. 원래는 요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배운 것을 한번 정리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시험이 한 2주 3주 남았을 텐데 시험 공부라는 걸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럼 시험 공부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시험 공부는. 이게 진짜 웃긴 게, 시험 공부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공부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럼 내가 시험 공부를 하려면 뭐가 정리돼 있어야 돼?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솔직히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그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웃긴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라는 건 뭘까 도대체? 뭘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시험에는 범위가 있어, 그지? 범위.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의 시험 범위가 3에서 뭐 한 40페이지라고 쳐보자. 3에서 40페이지. 그럼 이 3에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 뭐가 시험에 나오겠어? 첫째, 중요한 거. 둘째, 반드시 너네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누가 이미 얘기를 해줬어. 평소에 학교나 학원 수업을 통해서 이미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너네들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는 거니까. 수업이라는 걸 도대체 학교에서 뭐하러 할까? 학원을 왜 다닐까? 이거 알라고 하는 거야. 이 전체 내용 중에 내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결국 나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인 거야.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를 지금 시작했다고 쳐. 그럼 과목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공부는 어떤 식의 공부를 하게 돼? 그냥 이거를 통으로 공부하게 돼. 누가? 내가. 수업도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지 기억이 안 나. 뭘 이해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떤 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 해.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공부해야 돼? 원래는 요걸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내용이 기억 안 나는 애들은 이걸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량이 어떨까? 많아지겠지. 그지?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 너희들 수업 처음에. 너네들은 5등급제라 그랬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 3, 4, 5등급에 속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 얘는 빈 대학을 가야 돼. 남은 대학. 남들이 다 가고 남아있는 과를 지원해야 돼. 그럼 결국 너네들이 목표로 해야 될 등급은 1등급 아니면 2등급인데 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뭔 줄 아니? 얘로 열심히 공부하느냐, 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느냐의 차이야. 고등학교에서의 1등급, 그래서 사실 제일 불쌍한 건 얘네들이야. 왜? 실제 공부량으로 따지면 같거나 얘네가 더 많아. 왜냐하면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이게 한 과목만 있겠어? 고등학교 가면 7과목이 10과목인데 저걸 전부 다 수업이 기억이 안 나. 중요한 게 뭔지 이해해야 되는 게 뭔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 그러면 공부량은 공부량대로 늘어나고 시간은 시간대로 부족하다고. 근데 얘네들은 어때? 필요한 공부만 하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그러니까 훨씬 얘네들은 성적이 수월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먼저 내가 시험 공부를 하려면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준비하는 게 시험 공부의 시작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두 종류의 과목이 있어. 학원을 다니는 과목과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 학원을 다니는 과목은 내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거를 구분 못 해놨다 하더라도 학원을 다니는 과목은 학원에서 뭘 해주느냐? 직전 보강을 해줘. 이 직전 보강의 목표가 뭐냐 하면 바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요약해 주는 게 직전 보강의 목표야. 게다가 숙제 내주지? 문제풀이까지. 그럼 오답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될 건 딱 세 가지인 거야. 얘. 요것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학원을 다니는 과목은 이걸 해준다고. 근데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은 이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은 이 구분을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시험 공부라는 걸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내가 과목별로 이런 것들이 단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가 시작이라고. 그럼 시험 공부를 시작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정리하는 거야, 이거를. 적어도 어떤 과목에 한해서는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에 한해서. 우리가 돈 내고 학원 다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날 편하게 만들어주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다 집중해야 되고 평소에 수업 시간에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나 혼자 이거를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외워야 되는 거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하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어.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고등학교는 보통 국사랑 수학이랑 같이 본다. 근데 고등학교 애들의 특징이 있어.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선생님 저 밤새 국사 공부만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리고 지들이 외운 걸 막 얘기해줘. 선생님 저 이것도 외웠고 이것도 외웠고 이것도 외웠어요. 근데 들을수록 화가 나. 왜? 선생님은 이걸 시험 문제에 한 문제도 내지 않았어. 그럼 얘네들은 밤새 뭐 한 거야? 헛짓한 거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지. 그 이유는 내 수업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공부는 밤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왜? 시험에 안 나올 것들만 열심히 봤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너네들 공부를 많이 고등학교 가면 있잖아? 이게 더 심각해져. 중학교 때에 비해서. 왜? 훨씬 더 양이 많고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도를 진짜 빨리 나가거든. 너네가 중학교 때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반학기면 나가. 반학기.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1년 과정을 중간고사까지가 시험 범위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할 건 많지, 시간은 없지,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더 바빠. 학원 더 많이 가지, 숙제 더 많아지지, 수행평가 훨씬 많아지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필요한 공부를 하는 학생과 필요 없는 공부를 하는 학생.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등급이 이렇게 갈린다. 얘네들은 어때? 그냥 공부를 안 해. 솔직히 4등급, 5등급은 한 번호로 찍어도 나오는 등급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3등급은 그래도 학원 다니면서 숙제 안 하고 그러면 나오는 등급이 3등급. 1, 2등급은 공부를 해야 나오거든. 등급 자체가. 근데 2등급은 공부는 해. 엄청 열심히 하고 많이 해.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 화가 나지. 짜증이 나고. 1등급은 어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얘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공부하는데 얘는 그냥 지가 전체를 공부하거든. 2등급 보면 맨날 힘들어. 밤새고 맨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운 나빠서 몇 개 더 틀리면 일로 떨어지고. 이게 2등급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중3이면 이제 고등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공부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수업을 듣는 목표도 뭐여야 돼?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수업을 들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지. 너네들 학교와 학원 중에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일반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중에 어디를 더 의지할 것 같아? 학교야 학원이야? 학원이지. 그래. 학원을 더 많이 의지한다. 왜? 학원이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학원 선생님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진짜 재밌게 잘 가르쳐주거든.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있잖아. 너네 모든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업은 놀랍게도 학교 수업이다. 학교 선생님들은 너네들을 막 신경 써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왠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선생님들보다 더 자신감에 넘쳐 있어. 이유는 한 가지야. 그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니까. 학원 선생님에 비해서 이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야. 학원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교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너네 학교 시험 문제를 100% 맞출 수는 없다고. 근데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내니까 대충 가르쳐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해. 왜? 어차피 시험 문제 내가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정성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 학원은 너네들이 선택하는 거야. 싫으면 때려치면 그만이야. 저 선생님 안 맞잖아? 그만두면 돼. 내 학교는 그걸 못하잖아. 그래서 너네가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학원 수업은 학교 수업이랑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 수업이 메인이 되면 원래는 안 돼. 학교 수업이 메인이 되고 학원 수업은 나의 공부를 돕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걸 너네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뭐부터 점검하라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과목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라고. 그래야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그런 준비가 되면 중학교 시험 공부는 3주만 공부해도 전부 다 A가 나올 수 있어.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고 공부하잖아? 5주, 6주를 공부해도 A가 안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시험 공부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자 이제 4페이지에 시험의 구성해서 동글뱅이 3개 있지? 그게 뭔지 한번 써보도록 하자. 시험은 3가지로 구성돼 얘들아. 시험이라는 것은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 첫째, 범위. 둘째, 시간. 셋째, 난이도. 시험이라는 것은 이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 일단 범위부터 생각해보자. 시험 범위라는 게 뭐냐? 시험 범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야, 이번 시험 범위는 3에서 40페이지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네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건 누구의 시험 범위일까? 교사야.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에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시험을 낼 거야. 라는 거야. 이건 교사의 시험 범위인 거야. 그럼 너네의 시험 범위는 뭐냐? 너네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 학습 범위를 생각해야 돼. 그럼 내가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과목은 뭘 가지고 공부할 것인가가 중요해.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나눠놔야 되는 게 난 국어야. 그럼 국어는 뭐 가지고 공부할 거야 너네 시험 공부. 자습서, 문제집, 프린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너네들이 구체적으로 과목마다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나는 일단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나눠주는 프린트 그리고 출판사가 같은 자습서 문제집을 볼 거야.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학원 교재가 있을 것이고 및 프린트.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 중에서 나는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인강을 좀 볼 거야. 자, 그러면 너네들의 학습 범위는 뭐냐? 예를 들어서 교과서 프린트 몇 번 볼 거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습서 문제집 몇 번 볼 거야? 학원 교재 프린트 몇 번 볼 거야? 인강은 몇 강을 들을 거야? 너네 한 과목의 시험 범위는 이거야. 이게 학습 범위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할 때 너네들이 난 이번에 이 과목을 이거 2가지만 가지고 공부할 거야. 어떻게? 몇 번씩 볼 거야. 그럼 이거 다음엔 뭐 하면 돼? 이거를 남는 시간에 배치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자, 너네들이 시험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려면 먼저 이 교구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범위란 페이지만이 아니라 이거는 교사될 거고 너네들에게 범위는 시험 학습 범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뭘로 공부할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시간. 그럼 시험에서 시간은 뭘까? 이거는 계획을 얘기해. 계획. 자, 이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대치동에서 지금 한 18년 정도 강남에서 학습 컨설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 자, 우리는 보통 시험 주간이 있다 얘들아. 시험 주간. 시험을 보는 주지. 시험을 보는 시험 주간이 있어. 그리고 그 전주 1주 전이지. 그리고 그 전주 2주 전. 그리고 그 전주 3주 전. 자, 공부를 이렇게 한다면 각 주마다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시험이 3주 남았어? 그러면 4주 전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시험 주간이니까, 그지? 한 달 남았다고 치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정리를 해야 돼. 뭐? 범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핵심 정리를 과목별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거, 내가 모르는 거, 틀린 거. 이 세 가지가 정리해야 하는 주가 3주전인 거예요. 과목별로. 3주전. 근데 사실은 틀린 거는 이때 정리한다기보다는 2주 전에 정리하는 게 낫고 제일 중요한 건 과목별로 이 두 가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하다가 야,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 이 두 개를 과목별로 다 정리하는 게 3주 전까지 끝나 있어야 돼. 3주 전까지. 그럼 2주 전에는 뭐 하냐? 2주 전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야. 문제풀이. 과목별로 문제풀이를 시험 전날 하면 수학 빼고는 다 망한다고 봐야 돼.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시험 전날 문제풀이 하는 거 아니야. 언제 하는 거야? 2주 전에 하는 거야. 모든 범위에 대한 문제를 2주 전에 다 풀어야 돼. 과목별로. 그러고 나면 당연히 오답이 있겠지? 오답, 그지? 그러면 1주 전에는 뭐 하는 거냐? 얘와 얘를 그냥 외우는 거야. 1주 전에는. 일주일 내내 외우다 보면은 죽어라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 죽어라 안 외워지는 부분들. 그거를 시험 하루 전날 하는 거야. 이런 목표들이 주별로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게 주별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3주 전에는 범위 정리, 핵심 정리, 중요한 것, 모르는 것을 싹 다 과목별로 정리해 놓고 책을 읽으면서 프린트나 잡서 같은 거 보면서 2주 전에는 문제만 풀어. 그냥. 모든 과목 문제를 이때 다 푸는 거야. 못 빼고 수학 빼고. 왜 수학을 빼? 너희들 좋은 수학 학원의 기준이 뭔지 알아? 좋은 수학 학원의 기준? 자, 2주 전쯤 되면은 직전 보강에서 뭐가 남아야 되느냐? 내가 시험 범위 안에서 잘 못 푸는 유형들이 남아야 돼. 2주 전에 잘 못 푸는 유형들이 수학은. 그리고 이 유형마다 학원에서 문제를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이것만 푸는 거야. 약한 유형만 범위 안에서. 그래서 좋은 학원일수록 뭐를 잘 뽑아줘? 문제를 잘 뽑아줘. 그리고 많이 뽑아줘. 그럼 봐봐. 너네들 4월 30일에 시험 본다. 막 4월 29일, 28일 시험 본다 그러면 지금 2주 남았어. 2주. 그러면 원래는 이거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번 주에. 과목마다 범위 안에 있는 문제집 문제 다 풀어가지고 오답 체크하고 요거랑 비교해서 다음 주부터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주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거를 너네들이 조금 더 쉽게 쉽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좀 다른 관점에서. 다 썼지? 별거 없으니까. 자, 원래 공부를 한다는 건 얘들아 간단하게 나누면 이런 거다. 공부를 한다는 건 가로로 좀 정리를 해주면 3에서 40페이지라고 하자. 그냥 공식적으로 이게 시험 범위야. 이거는 전체지. 너네들이 공부할 전체 내용, 그지? 이거를 수업과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통해서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전체에서 중요한 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르는 거, 그리고 틀린 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게 이제 전체 내용을 줄이는 거야. 수업을 통해서 줄이고 요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줄이고. 그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한 나만의 핵심 정리가 되는 거야. 나만의 핵심 정리. 왜 나만의 핵심 정리냐?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들한테 수업을 할 때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만 한 반에 뭐 25명에서 30명이 수업을 듣는다고 치자. 너희들이 안 자고 안 떠들고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들었다면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것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똑같아야 돼. 그렇잖아. 선생님이 똑같이 수업하잖아. 한 명한테만 더 집중해서 수업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이 내용은 똑같아야 돼. 근데 얘와 얘는 학생마다 다르겠지. 모르는 거랑 틀린 거는 애들마다 다를 거 아니야. 다 똑같은 문제 틀리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은 걸 모르지는 않을 거야. 왜? 야, 생각해봐. 너네들 중에서 사회를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과학을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영어를 더 좋아하는 애가 있고 수학을 더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영어를 좋아하는 애는 당연히 영어 시간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을 거고 과학을 더 좋아하는 애는 과학 시간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걸 더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요 두 가지가 다르다고. 그럼 수업이 끝나면 나만의 정리라는 건 뭐냐 하면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정리하고 내가 읽어보면서 모르는 거 정리하고 문제풀이 후에 틀린 거 정리한 이게 모여 있으면 이거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나의 시험 공부 핵심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건 내 거거든. 요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인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봐봐. 내가 수업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거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이거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그럼 힘든 거지. 힘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험 공부가 쉬워져. 근데 이것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시험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험에 대한 거고. 다음 난이도 얘기해 줄게. 난이도. 난이도는 이제 시험의 어려운 정도를 얘기해. 와, 이번 시험의 어려운 정도. 자, 난이도. 자, 원래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두 종류의 문제를 내. 두 종류의 문제. 하나는 개념에 대한 문제. 이거는 교과서 수준. 나 혼자 공부해도 할 수 있는 유형이야.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심화 응용 문제. 이거는 뭐야? 어려운 내용이겠지, 그지? 그러면 비율이 중요한데 몇 대 몇으로 내느냐? 8대 2로 나온다. 평균적으로 중학교는. 그럼 무슨 얘기야? 아무리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수업만 제대로 개념 공부만 제대로 하면 몇 점은 나온다는 얘기야? 80점은 나온다는 얘기야. 너희들 중학교에서 80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왠 줄 알아? 중학교는 지필 플러스 수행 해서 100점이야. 그지? 그래서 지필 50%, 수행 50%란 말이야. 내가 수행이 만점이라면 지필은 80점만 유지해도 성취도는 A가 나오는 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개념을 7을 내고 심화를 3을 내면 어려운 학교고 개념을 9를 내고 심화를 10%를 내면 쉬운 학교야. 그리고 가장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중학교는 개념 문제 80%, 심화 응용 문제 20%를 낸다고. 이게 고등가잖아? 심화 응용은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오고 개념은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으로 나오고.
수학을 제외하고는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수학은 교과서 수준의 개념 문제가 80%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심화 응용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오고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과목의 성적이 80점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뭘 의심해야 돼? 내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반대인 애들이 있어. 심화 응용 어려운 문제 다 맞아. 근데 개념을 틀려. 그럼 무슨 얘기야? 학원은 겁나 열심히 다니는데 학교 수업에 소홀하다는 얘기야. 기본이 약하다는 얘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 수능을 못 봐. 수능이 안 돼. 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학교 개념을 틀리는 애들은 수능이 안 돼. 애초에. 그리고 두 번째로 심화 응용만 백날 잘하는 애들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심화 응용도 안 돼. 내신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뭐로부터 지켜야 돼? 학교 수업을 지켜야 돼. 학교 수업이 잘 되는 애가 학원을 다니면 완전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90점, 100점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학교 수업을 잘 못하는 애가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어이없는 데서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쉬운 문제들이 날아간다고. 근데 반대로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고 학원을 안 다니면 어려운 과목이면 절대로 80점 이상이 안 나와. 이것도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알겠지? 난이도는 이런 식으로 학교는 나오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법으로. 만약에 어떤 학교가 개념 문제 50%, 심화 응용 문제 50%를 냈어? 이거 걸려. 근데 다만 여기서 자유로운 학교들이 있어. 그게 어디야? 특목자사고야. 특목자사고는 심화 응용만 100% 내도 괜찮아. 왜? 걔네들은 자율형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특수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이런 게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특목자사고는 난이도를 자기 마음대로 내도 상관이 없지만 모든 일반고는 무조건 이렇게 내야 돼. 중학교는 특목자사가 없으니까, 물론 전국에 몇 개 있지만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99.9%의 아이들은 요 안에서 시험을 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자, 넘겨보자. 난이도까지 이해했으면 한 장 넘겨. 이거 뭐가 나오느냐? 옆에 이번에 시험 보는 과목 몇 페이지야? 7페이지. 과목 쓰고 목표 점수 쓰고 내가 뭘 가지고 이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옆에다 정리해봐. 자, 근데 요것만 하나 보고 정리하자. 거기 보면은 과목 옆에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뭐 프린트,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과서라 그래서 교과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교재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메인 교재가 뭔지를 여기다 쓰라는 거고, 그리고 보조 교재가 뭔지를 쓰라는 거고, 프린트 및 기타는 주로 학원 자료나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야. 부교재는 주로 자습서나 문제집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할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지를 과목마다 한번 정리해 봐봐. 거기다가. 그리고 목표 점수도 쓰고, 한 장 더 넘겨. 그때 이건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시간 얘기가 나오지, 그지? 이게 엄청 중요해. 야, 너네들은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어. 24시간. 24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으로 구분된다 얘들아. 두 종류의 시간. 하나는 고정된 시간이야. 하나는 가용 시간이지. 그럼 고정 시간은 뭐냐? 내가 바꿀 수 없는 시간이야. 학교 등교 시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학교.
학원 가는 시간. 아, 오늘 피곤한데 오늘은 학원더러 좀 쉬라고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못하지. 학원. 그 잠은 자야지 살지. 그리고 밥은 먹어야지. 보통 이거를 고정 시간이라 그래. 보통. 그러면 가용 시간은 뭐냐? 24시간에서 고정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이 가용 시간이야. 보통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는 이때 뭐 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운동을 한다. 그럼 걔는 뭘 잘하겠어? 운동을 잘하겠지. 이 시간에 게임만 해. 그럼 뭘 잘하겠어? 당연히 게임을 잘하겠지. 이 시간에 책을 읽어? 뭐 아는 게 많겠지. 이 시간에 공부를 해? 그럼 공부를 잘하겠지. 사람은 평소에 가용 시간,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멍하니 있어. 그럼 그 친구는 잘하는 게 없을 수 있어. 그지?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시험 기간이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용 시간에 주로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된다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공부 계획도 나오는 거야. 이게 3주 전부터 해야 되는지 4주 전부터 해야 되는지 5주 전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 2주만 해도 되는지. 이게 일주일 내내 아무리 해봐도 빈 시간이 없어. 그럼 공부 언제 해야 돼? 엄청 일찍 시작해야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학원도 안 다녀. 학원을 안 다니면 뭐 학교 빼면 전부 다 가용 시간이지. 그러면 걔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근데 이게 날짜마다 다르다. 일요일 가용 시간 다르고, 월 다르고, 화 다르고, 수. 왜? 학교 끝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일요일은 또 학원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그지? 수, 목, 금, 토. 어느 날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지는 내가 그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아는 걸로부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그 옆에 표 봐봐. 거기 뭐 하는 거냐면 너네들이 첫날이 일요일이야. 제일 앞에 있는 게 썬데이라고 돼 있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용 시간에 빗금을 쳐. 가용 시간에.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들 이번 주 일주일 가용 시간이 나오지? 다음 주 똑같아. 그 다음 주 똑같아. 계속 똑같아. 왜? 학교와 학원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용 시간에 한번 빗금을 쳐보자. 시작.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기본적인 수업은 끝나는 거야. 오늘 첫 시간은.